최인우라고 제너럴 매니저를 지금 맡고 있고요. 예전에 캐럿에서 인턴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프로스펙트 GM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프로스펙트는 한국에서는 이제 덴츠 홀딩스 컴퍼니 안에 있는 미디어 브랜드이고요. 퍼포먼스 에이전시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덴츠 코리아 안에 있는 미디어 브랜드가 이제 캐럿, 덴츠 X, 그리고 비지움이라는 세 개의 브랜드가 있었고 퍼포먼스 마케팅 에이전시로 검색 광고, SEM, SEO를 담당을 하고 있는 아이프로스펙트가 있었는데요. 올해 3월부로 미디어 에이전시인 비지움과 아이프로스펙트를 내부적인 병합을 하게 돼서 저희가 하나의 이제 디지털 퍼스트 엔드투엔드 에이전시로 이제 새롭게 좀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사실 글로벌리 작업이 되기 전에도 저희는 이제 광고주의 니즈가 미디어 에이전시에서도 자꾸 퍼포먼스가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있었고, 그리고 퍼포먼스 에이전시인 아이프로스펙트에서도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더 큰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브랜드 자체 정말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많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 두 브랜드가 사실은 역할을 같이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은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제 자사 안에서 원래 덴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저희가 하나가 덴츠 이지스 네트워크로 이제 합쳐졌을 때부터도 저희는 그 내부에 있는 모든 브랜드가 원 P&L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브랜드 간의 협력이나 서로 이제 지원을 하고 각 브랜드에 없는 역량에 대해서 다른 브랜드랑 같이 협력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되기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저희가 서로 독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이슈는 없었고요. 그리고 상호 약간 상충될 영역이 사실은 없이 그 거의 퍼널의 앞부분은 이제 미디어 에이전시의 역할이고 뒷부분은 이제 아이프로스펙트가 원래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결합되면서 네, 문제 없이 사실 역할 배분은 된 것 같습니다. 덴츠 저희 본사는 사실 그 외적인 영역에 어떤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할지는 요즘 세상에선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 다양한 니즈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유연하게 대처가 되고 당장에는 같은 브랜드 안에는 없는 스킬셋일 수 있지만 그 스폰서를 통해서 뭐 다른 브랜드에서 그 역량에 이제 보조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데일리 진행 상황에 뭔가 개입을 하시거나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실 위치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유연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프로스펙트는 퍼포먼스 에이전시로서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 이름이 굉장히 공고하게 디지털 퍼포먼스의 강자로서 그 스페셜티가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저희가 비지움과 아이프로스펙트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브랜드를 또 만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시장 내에서 그 새로운 이름을 알리기 위한 리소스가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또다시 이제 엑스트라로 좀 투여가 돼야 되다 보니까 요즘같이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힘을 쏟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조금 더 직접적인 밸류를 디벨로핑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글로벌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고 아이프로스펙트라는 이름은 유지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프로스펙트는 약간 미디어 에이전시와 아이프로스펙트가 이제 퍼포먼스 에이전시로서 각자가 갔던 부분에서의 약간 한계가 보완이 서로가 되면서 그 저희가 얘기하는 엔드투엔드라고 방에서 이 브랜드가 앞으로 어떤 포지셔닝이 돼야 되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실질적인 당장의 세일즈 퍼포먼스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최적화 작업까지 이제 한 브랜드 안에서 한 팀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은 솔루션을 저희가 한 곳에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어서 그게 되게 강점이 되고요. 그리고 다사의 그런 툴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년간의 뉴비즈를 수주를 해가면서도
계속 뭐 역량에 대한 검증이 조금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고객사들이 확실하게 많은 강점이 있다라는 그 밸류를 좀 많이 느끼시는 편이어서 그 툴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저희가 물리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구매하지 않는 매체에 있어서도 뭐 PR적인 역량이나 아니면은 뭐 스토어에 있어서도 어떤 액티베이션이 필요할지 뭐 POS에 대한 관여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컨슈머 저니를 디자인하는 데 굉장히 힘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피드백을 조금 많이 듣고는 하고요. 그 캐러트에서 원래는 이제 글로벌리 시작이 됐던 툴이고요. 현재는 이제 덴츠 내에서 저희가 전 브랜드가 다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컨슈머 커넥션 시스템이라는 이제 소비자 조사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CS라고 부르고 있고 국내에서는 가장 큰 샘플 사이즈로 국내 데이터를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추출해서 쓸 수 있어서 뉴비즈를 위한 비딩이나 아니면 저희 현재 광고주들한테 훨씬 더 뎁스 있는 소비자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데 가장 중추가 되는 근간이 되는 툴로서 좀 쓰고 있습니다. 저희 툴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컨슈머 저니를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분석이 가능한 역할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은 한 200개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그 200개라는 얘기가 저희가 뭐 단순히 플랫폼별로 200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접점의 의미에서 페이드, 온드, 언드 미디어 채널들 전방위적으로 각 채널의 롤을 저희가 조금 더 뎁스 있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도달에 따라서 접촉률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브랜드의 카테고리별, 소비자별, 퍼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좀 KPI를 달리하면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단순히 저희가 이제 바잉을 하는 매체 외에도 그 브랜드 마케터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채널별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부분을 좀 같이 기획을 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디어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브랜드는 뭐 하이네켄, 인텔, 닌텐도 같은 브랜드도 있고 퍼포먼스를 위주로 조금 더 보고 있는 집들은 힐튼이라든지 스와치, 풋라커, 발렌티노, 버버리, 이제 폴스타 같은 그런 브랜드들과 함께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이프로스펙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광고주들이 에이전시한테 기대하는 바가 미디어 에이전시에게 미디어를 맡겼기 때문에 단순히 뭐 예전같이 숫자에서 비롯된 어떤 수치적인 결과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미디어라는 게 이제 미치는 이 모든 소비와 컨슈머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석적인 역량과 이 브랜드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소비자들이랑 진짜 소통을 제대로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왜냐면 요즘은 뭐 아시겠지만 모든 게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어려워진 부분이 소비되는 내용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과의 이제 접점이 사실 이제 미디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 그 접점 안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임팩트를 남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히 수치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그 이면에 훨씬 더 인문학적인 통찰이 많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은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근시안적인 당장의 세일즈를 만들기 위한 수치적인 노력보다도 더 큰 고민이 많이 필요해서 앞으로의 미디어 플래너라는 직종이나 아이프로스펙트에서 이제 일하는 팀원들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데이터나 뭐 퍼포먼스에 굉장히 강점을 둔 그런 스페셜티도 이제 좋기는 하지만 그런 기술은 갖추되 조금 더 이제 시야는 조금 더 넓힐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단순히 본인 맡은 부분에 대한 수치적인 제시보다도 진짜 더 큰 의미의 솔루션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일이 개인적으로
성취를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반복적인 얘기지만 이제 세상이 복잡해졌고 질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 얼마나 더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통찰력을 발휘를 하고 더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인정이나 고객사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피드백도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성장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커리어에 진짜 투자를 할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적극 뛰어들면 분명히 이제 다른 일반 직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성취나 보람이 되게 금방금방 느껴질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